안녕하세요. 거꾸로 사회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배워볼 건데요. 일단 민주주의라는 말부터 여러분 좀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가 하면 500년 넘게, 그 전에 고려 때도 계속 왕이 존재했는데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생기면서 국민 개인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왕이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이게 바로 국민이 주인된 게 민주주의예요. 나라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평등하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행사라는 건 이제 발휘하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내가 이 나라의 주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있어요. 근데 이 민주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왕같이 군림하려던 대통령들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민주화, 국민 개인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까지, 참된 주인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등의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19 혁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총 11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일까요? 자, 정답은 18대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2013년부터 현재까지 18대 대통령으로 있는데 대통령이 11명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요, 바로 몇 명의 대통령들이 더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1, 2, 3대 대통령을 합니다. 무려 48년부터 60년까지 집권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더 심해요. 5, 6, 7, 8, 9 5번을 연임을 합니다. 무려 63년부터 79년까지요. 그런가 하면요. 11, 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있고요. 두 번을 했죠. 80년부터 88년까지. 그 뒤에 이제 다 한 번씩 대통령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3년 동안 집권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3년 내내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반대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 반독재에 대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오늘 4.19 혁명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1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일단 국민의 생활을 돌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나 이미 여당을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라고 하고 야당이 대통령이 없는 당이라고 하는데 이 야당 사람들도 분노에 가득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일들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952년도에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을 때쯤이 됩니다. 그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자,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다는 이유가 직선제의 반대말은 간선제예요. 간선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전까지 맨 처음에 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았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왜 직선제로 이승만이 바꿨냐면 야당 때문에 바꾼 거예요. 야당이 이승만 말고 이제 다른 대통령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손에 맡기자, 바꾸자 해서 마음대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4.4 오입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또 바꿔요. 이미 법을 한 번 바꿨는데 또 바꿉니다. 사는 죽고 오는 사는 거예요. 반올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초대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에 대해서 제안을 삭제해달라고 법을 바꿔요.
말이 됩니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대 대통령 얘기하는 건데요. 1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10번도 선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심하죠.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뭐 49.5 얼마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거의 뭐 51대 49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반올림만 하면 이게 통과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얘를 통과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3대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됩니다. 그게 56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4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뀌니까 60년이 드디어 되었는데 이제 정말 골머리가 났어요. 반독재잖아요. 13년 동안 합니다. 결국에는 직선제예요. 지금 직선제로 바뀌었고 결국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계속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바뀌었는데 3월 15일 날 60년 3월 15일 날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이 본인이 안 뽑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한 명씩 들어가서 투표하면서 투표하죠. 근데 미리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해요. 그런가 하면 5명이 한 조로 들어가서 너 이승만 썼니 물어보고 안 썼으면 고치기 하고 이승만 써서 투표하는 거예요. 공개로. 지금 비공개 투표인데. 그런가 하면 감사원, 감시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쫓아내고 투표를 합니다. 이러니까 민중들이 열이 받은 거죠. 드디어 폭파해요.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이거 무효다. 재투표하자. 그랬더니 경찰이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진압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4.19 혁명에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게 김주열 군이 어느 날 사라지는데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데모를 하던 김주열 군이 시신으로 발견돼요.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는데 시위 후에 대학생 3,000명이 습격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고 결국에 19일이 아니라 25일에는 대학 교수들까지 이 민주화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초등학생도 심지어 시위에 참여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결국에 이런 시민들의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된 이 4.19 혁명 덕에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고요. 우리 대원군, 흥선대원군 하야하듯이 내려가는 거죠. 하와이로 망명 가요. 결국엔 하와이로 가버리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선거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인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가 장면. 그래서 이 당시엔 국무총리가 넘버 2지만 실세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장면 내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2대 대통령이 아니라 두 번째 대통령이지만 4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6012 3년 동안 윤보선이 집권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 4.19 혁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오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